사건을 파헤치는 남자 사파남 김진입니다. 저와 함께 사건 파헤쳐 주실 분 모셨습니다. 오랜만에 나오셨네요. 동국대 경찰 사법대의 곽대경 교수님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북 정읍의 한 천년 고찰 사찰에서 충격적인 방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불교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문화재계가 발칵 뒤집힌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의혹투성이 사건 오늘 사파남에서 풀어보겠습니다. 내장사 화재, 천년고찰이 불타버린 화재 사건의 세 가지 의혹 오늘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의혹은 천년고찰 방화범의 정체입니다. 영상으로 화재 당시의 상황부터 살펴보시죠. 자, 이랬어요. 전북 내장사 대웅전 건물이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새빨간, 시뻘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소방차와 수십 명의 인력이 투입돼서 물을 뿌려봤지만 이미 역부족이고 이렇게 온데간데 없이 천년고찰의 대웅전이 사라진 겁니다. 도대체 어떤 사건이 있었던 것인지 함께 상세히 전말을 살펴보겠습니다. 보셨던 것처럼 전소했습니다. 17억 원의 재산 피해인데 이게 뭐 단순히 돈으로 비교할 수 없죠. 화재를 신고한 사람은 스님이었습니다. 스님 최모 씨. 그런데 경찰이 이 화재를 신고한 스님을 방화범으로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아니 곽 교수님, 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스님이 최모 씨 스님이 이 경찰에 신고한 분인데 방화범으로 체포를 했다니요. 스님이 부르질렀다고요? 네, 사실 이게 상식적으로 제대로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사건입니다. 예. 사실 이제 사찰에서 부처님을 모셔놓은 대웅전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심적인 사찰이고 가장 신성하게 여기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불을 질렀다라는 것은 도저히 이제 납득을 할 수 없고요. 이분이 과연 정상적으로 제대로 수행을 해온 그런 스님인지가 좀 의심이 가는 그런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 스님이 불 지른 건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본인이 불을 지르고 나서 본인이 신고했다. 불을 저질렀다고 이제 신고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불을 저지른 사람들 같은 경우 어떤 경우는 불을 저지르고 나서 현장을 갔다가 벗어나서 이제 도망을 가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 사람은 그 자리에 있어가지고 이제 경찰에 순순히 이제 체포가 돼서 자신이 했다고 이제 이야기했기 때문에 본인이 저지른 방화 사건이 맞습니다. 3개월 전에 수행을 위해서 내장사에 들어온 스님인 것으로 현재 알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이 스님이 지른 불로 대웅전이 완전히 다 전소가 됐는데 이 건립 이래 화마로 인한 순환이 벌써 4번째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조선시대에 일본의 침략 때 이미 이제 한번 불에 탄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6.25 때도 이 화마를 입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9년 전에 사실 누전으로 의한 전기 사고로 이제 화재가 발생해서 이제 대웅전이 이제 불탄 적이 있었고요. 이번에 또 방화 때문에 이제 불이 탔기 때문에 사실 4번의 고초를 겪었던 그런 사찰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제치하 때 6.25 전쟁 때 고난을 겪고 어떻게든 다시 건립했는데 이걸 스님이 불질러서 또 소실된 겁니다. 여기서 두 번째 의혹입니다. 스님이 왜 불을 질렀냐? 술 마시고 홧김에. 예? 함께 보시죠. 스님의 진술은 이렇습니다. 함께 생활하던 스님들이 서운하게 해서 내가 그냥 너무 서운해서 술 마시고 우발적으로 불질렀다. 스님은 체포 당시에 술 취한 상태다라고 하는데 교수님, 아니 스님이 이렇게 술 마셔도 돼요? 사실 청정도량에서 술을 마신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납득할 수 없는 굉장히 비상식적인 그런 어떤 행위라고 이제 할 수 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절에 소속
등록된 그런 스님이 아닙니다. 뭐 이런 분들을 이제 행자승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스님이 되기 위한 교육을 마치고 나서 수행을 하는. 이제 석 달 전에 이제 이 절에 와가지고 다른 스님들과 이제 함께 이제 생활하고 실제로 여기 이제 소속되지 않은 그런 스님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통상적으로 그동안은 행자승이라 하더라도 나이가 40세까지 제한되어 있던 게 몇 년 전에 50세로 이제 연장이 되고 그러면서 조금 더 나이 많은 분도 이제 새로 이제 행자승이 될 수 있었는데 이분은 다른 종파 소속으로 있다가 조계종으로 이제 오신 분이고 그래서 사실 나이는 많지만은 절에서 보면 이제 행자승이니까 좀 이제 막 시작하는 신참의 그런 어떤 위치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래가지고 뭐 다른 스님들이 대수롭지 않게 하는 말이나 행동에도 뭐 섭섭한 그런 생각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뭐 대웅전에 불을 저지르는 그런 정도까지 다른 스님들이 굉장히 차별하거나 섭섭해하거나 또는 말을 함부로 하는 그런 적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단지 뭐 자기가 섭섭한 그런 마음이 쌓여가지고 우발적으로 저질렀다는 것은 이 사람의 자기 행동을 정당하고 합리화하기 위한 좀 핑계나 변명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술 취해서 불지른 해당 스님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뭐가 그렇게 서운했던 거예요? 시중이라 그 순간적으로 판단이 많이 흘렸었습니다. 하고 난 직후에 후회했습니다. 잘못은 인정하신다. 예, 인정합니다. 직접 신고하셨는데 예. 생각으로 직접 신고하신 거예요? 불이 더 번지면 안 되고 산에까지 번지면 안 되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다른 스님들이 서운하게 했다. 속상해서 술 마시고 불질렀다. 기자들이 이 내장사 큰 스님과 동료 스님들에게도 여쭤봤습니다. 정말 서운하게 하셨습니까? 저희도 또 할 말을 잃어버린 겁니다. 설사 개인과 개인 간에 불평는 것이 있고 견해를 달리한 것이 있다면은 그 사람과 해소할 문제를 찾지. 아유 불당에 부처님 앞에 불을 지르고 이건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가 않는 거예요. 금전이라는 거 하시면 되는데 갑자기 나타났어요. 그동안 행적은 알 수 없고 얼마나 수행 과정이 아니었다 말이죠. 10년 이상 공백이 있었어요. 온전한 수행 아니란 말이죠. 점점 더 짙어지는 세 번째 의혹이 바로 이겁니다. 정말 서운하게 했느냐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 들어보시죠. 불평을 했다든지 한다면 상대가 있을 거다, 상대가. 여기서는 누구도 그 스님과 누가 불편한 일이 있었느냐고 또 물어본 거예요. 정말 그랬다니까. 그러나 여기서는 누구 한 사람도 그런 거는 없고 오히려 승려라고 하신 그분이 여러 가지로 자기 배려해주고 감사하다. 그랬다는 거예요. 수행감을 느끼는 것 같지는 않고 너는 거기에 스승이나 그건 낯들고 없는 사람인데 뭐가 그렇게까지 해서 감정이 있었겠어요? 없어요. 아니, 다른 분들, 큰 스님하고 다른 분들 얘기 들어보면 서운한 일 없었다. 그리고 방화 2시간 전에 잘 대해줘서 감사하다라고 이 해당 스님 본인이 직접 얘기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방화의 이유가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 행동에 대해서 이제 좀 변명을 하고 자기 입장을 옹호하기 위한 그런 이유에서 사실 그 사건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핑계를 돌리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좀 뭐 서운함이 있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고요. 그런데 불과 이 사건이 벌어지기 뭐 2시간 반 정도 전에 다른 스님과 차를 한잔하면서 이 절에 왔더니 자기에게 잘 대해주고 여러 가지 배려해줘서 자기가 참 고맙게 생각한다, 감사하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불과 이제 2시간 반 이후에 이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떤 판단이나 정서적으로 좀 불안했던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사실 뭐 절에서 금기시 되어 있는 술을 마신 뭐 이런 것들이 좀 자기의 감정을 격하게 했다고 하더라도 결코 정당화될 수가 없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핑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의혹투성이군요, 이 사건. 자, 곽태경 교수님과 함께 사건 풀어봤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저희들은 60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